형쌤입니다. 사각함수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 세타가 0도 이상 2파이 미만일 때 요 등호가 없는 거 잘 봐야겠죠? 미만일 때 다음 삼각 방정식을 풀어라. 그림이 좀 복잡해서 미리 그려봤습니다. 1번 보면 sin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세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sin 세타는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세타라고 돼 있으니까 주기가 2파이겠죠. 그래서 2파이 범위 내에서 이 sin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당연히 최대값은 1일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하는 줄을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만나는 점의 그 각도가 해가 될 텐데 여기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죠.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sin 세타의 값이 2분의 1인 경우는 특수각이죠. 그때 일반적으로 세타가 얼마입니까? 30도 6분의 파이죠. 그러면 이 6분의 파이를 그래프에서 적용할 때 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또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됩니다. 항상 그 동경에서 요 짝수 파이 요 0도 또는 2파이 또 여긴 파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여기도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일 때 이 기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해주고 여기는 6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이 그림을 보면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6분의 7파이 하나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주니까 6분의 11파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역시 주기가 2파이죠. 그래서 2파이까지 이 그림을 빨리 그리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 한 점이겠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각도를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답을 찾을 때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각도를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x축과 만나는 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문제는 쉽게 파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탄젠트 값이 루트 3이죠. 탄젠트 곡선은 주기가 사인 코사인하고 다르게 파이죠. 또 모양도 좀 다르죠. 탄젠트 값은 플러스 무한대까지 또 밑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값이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다르게 최대 최소가 없죠.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도가 정해지면 그때는 정해질 수 있지만 그러면 요 값이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므로 이렇게 또 평행선을 쭉 그어봅니다. 그러면 2파이까지 만나는 점이 요 두 점 있으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두 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루트 3, 요 탄젠트 값이 루트 3인 건 특수각이죠. 그때 세타가 얼마입니까? 60도, 3분의 파이죠. 그러면 아까 1번 해서처럼 요 각도를 찾을 때 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따지라고 그랬으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면 됩니다.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고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야지만 답을 쉽게 틀리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세타는 3분의 2파이 하나, 또 2파이에서 3분의 2 파이를 빼주니까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2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삼각 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그래프 위에서 해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래프를 잘 그리고 빨리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린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맨 처음에 뭘 찾아요? 주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확인하고요. 각도, 범위, 선 그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점, 값에 삼각비에 만나는 점, 해당하는 점 확인하고,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답을 구할 때 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삼각 부등식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방정식하고 비슷합니다. 역시 세타의 범위가 0 이상 2파이 미만이죠. 1번은 sin 세타의 값이 2분의 1 미만이다 이렇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세타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역시 주기 2파이죠. 그 2파이 범위 구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값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방정식 할 때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평행선 이렇게 쭉 그어보라고 했죠? 그러면 바로 두 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두 점을 찾아가지고 사인 값이 2분의 1일 때는 특수가 30도죠? 6분의 파이니까 0도에서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기, 0도는 2파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더하는 거고, 파이 쪽에서는 여기 그림을 보면 빼야겠죠? 그러면 쉽게, 근데 이게 사인 값이 2분의 1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다 지금 2분의 1 밑에 있는 거죠? 음수 값이니까. 그래서 답을 조심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0은 포함이 되고 세타가 2분의 1은 여기 부등호가 없기 때문에 세타가 6분의 파이 미만 하나,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초가죠?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세타는 쭉 가서 2파이도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2파이 미만, 이 전체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삼각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방정식보다는 더 유심하게 봐야겠습니다. 2번 역시 이것도 코사인 세타로 쓰니까 주기가 2파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부등식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범위에 해당하는 각도의 범위를 구하라 그 얘기죠.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값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죠. 그 위에 부분들이 모두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은 잘 보고 코사인 값이 2분의 1은 60도죠. 60도의 값인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를 바로 그림을 보고 잘 보고 확인해 보면 세타가 0 이상, 그 다음에 여기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죠. 이 점이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3분의 2파이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갑니다. 2파이 이하, 그 다음에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하면 3분의 4파이 이상, 그 다음에 2파이는 또 등호가 빠졌죠. 그러니까 2파이 미만 해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다 생각은 올바로 해놓고 답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탄젠트 값이 1 이하다. 역시 이거 세타라고 나왔으니까 주기가 파이죠.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그림을 그려보면 탄젠트 곡선은 요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이란 말은 점점 가까이는 가는데 만나지는 않는 점이죠. 왜 그러냐면 탄젠트 90도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젠트 값은 기울기나 마찬가지인데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기울기인데 90도가 0분의 얼마 이렇게 되거든요. 분모가 0이면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라고 합니다. 플러스 무한대라고 표현하는데 요 2분의 파일 때와 반대편에 2분의 3파일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이 무한히 커지고 있고 무한히 작아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간다.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 표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범위가 뭐라고요? 1 이하다 그랬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요 1에 해당하는 수평선을 쭉 그어보면 여기 두 점이 있죠? 이 두 점에 작다니까 이하 아래쪽을 선택해서 답을 잘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 범위에 맞춰서 0 이상 탄젠트 값이 1은 45도죠? 4분의 파이. 그러므로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4분의 파이 미만. 그런데 여기는 건너뛰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은 2분의 파이, 여기 등호 없습니다. 점근선이니까 초과, 그 다음에 세타가 어디까지 갑니까? 4분의 5파이, 여기는 등호가 존재하겠네요. 4분의 5파이,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2분의 3파이 점근선이니까 여기는 등호가 없습니다. 세타. 2파이는 또 먼저 문제의 조건에서 등호가 빠졌으니까 여기도 등호를 빼겠죠? 이런 식으로 이 부등식의 해집합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져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방정식은 그냥 점만 찾아서 각도 확인하면 되는데 이 부등식의 범위는 답을 찾는 게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림도 그래프도 세심하게 그리겠죠? 이걸 유념하셔서 연습을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활용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7, 4, 4. 삼각형이 주어지면 항상 외접원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든 간에 항상 외접원은 존재합니다. 바깥쪽에 접한다 그래서 외접원이라고 그러죠. 이 삼각형의 활용 문제는 공식을 활용하는 건데 문제를 잘 보고 찾아야겠습니다. 일단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는 각의 삼각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런데 세 변이 주어지면은 관련된 공식이 제2 코사인 법칙 있죠. 제2 코사인 법칙. 그런데 제2 코사인 법칙을 쓸 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값을 구하려면 요 제일 최소가 되는 최소변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대각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용하면 좋습니다.
원래 공식은 뭐죠? 제2 코사인 법칙 공식 하나 써보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게 지금 대변하고 a가 대각입니다. 요거죠? 그러면 저 각 b를 가지고 제2 코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4의 제곱은 7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겠습니다. 요 코사인 값을 관해서 풀어보면 코사인 b는 2 곱하기 7 곱하기 4분의 요거는 없어질 거고 바로 이렇게 되고 이거 약분되죠? 7이 돼서 코사인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값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면 아니 제곱 공식을 써야죠. 제곱 공식을 이용하면 사인 값 구할 수 있죠? 사인 b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삼각형에서는 1-8분의 7의 제곱 이걸 계산하면 8분의 루트 15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였죠?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사인하고 관련 있는 공식이 뭐죠?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 공식 한번 써볼까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뭐 같아요? 2r. 이 r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이 r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 b의 값을 줬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r에 관해 정리하면 r은 2 사인 b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8분의 루트 15분의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고 번분수 올려주면 약분하고 번분수 올려주니까 루트 15분의 4 분모 유료해 주니까 15분의 4 루트 15분의 4 4분의 16이네요. 16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15분의 16 루트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보면 공식이 맨 처음에 j 코사인 법칙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인 법칙하고 두 개를 이용했는데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보면 사인 법칙 써야겠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사인 법칙을 이용하니까 사인 값을 바로 못 구해서 j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j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값을 나중에 제곱 공식을 또 활용해서 구한 겁니다. 이렇게 좀 활용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을 활용하는 것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하지 않으면 시험 볼 때 자연스럽게 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역시 수학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는 게 정답이다.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은 열심히 하고 반복해서 하고 자기 손에 딱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이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히 하신다면 얼마든지 고득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실제적인 실용적인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